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크리스마스에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분들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주호영의 그 원내대표 사퇴 해프닝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김종인의 설계 이런 문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비슷한 내용을 누누이 방송했는데요. 고고TV는 기본적으로 정치 방송입니다. 보수가 중도층과 진보 개혁층까지 유인을 해서 해야지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안철수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고 그 손짓이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자기한테 안철수한테 문호를 열어달라 하는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김종인 씨가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국민의힘 당내 역학관계 103명에 108명에 그 야권을 다 합하면 108명입니다. 여러분 108 번뇌들의 지리멸멸함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 결론은 뻔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언론 지상에서 특히 인터넷 찌라시 기사에서 자꾸 국민의힘 내부 문제, 뭐 주호영과 김종인의 갈등 문제 또는 일부 중진이라 그러죠. 일부 중진과 주호영이가 연합을 해서 김종인 체제를 흔들려 그런다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그것을 보고 TK를 중심으로 한 수국골등 세력이라고 명명을 해버렸죠. 그렇죠? 근데 주호영이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108번뇌뿐이 없어요. 3분의 1 어스뿐이 없으니 무슨 수를 해도 쟤네들이 법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더블 미친당 애들. 그럼 쟤네들은 지들이 법에 걸리면 법을 개정해서 막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공수처법 같은 거. 그리고 저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의 힘이 뭉치지 못하고 야권이 그저 지리멸멸하고 다 분해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2022년 대선에 저희들이 미친당과 문씨가 재집권을 하겠다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국민은 문씨 정권을 심판하리라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김종인 하에 있는 주호영과 안철수의 움직임 그걸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철수가 대선 후보를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은 혼자서는 안 되죠. 안철수는 누가 보더라도 극자와 극우를 다 싫어한다. 쉽게 말해서 박근혜 세력의 잔존 세력인 TK 세력을 싫어하고 더블 미친당의 홍위병들을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극중을 외치죠. 극중. 근데 근래에 와가지고 뭐 우파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이상하게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 정치 공학적으로 따지면은 안철수가 여기서 계속 페이스북이나 하고 말만 하고 유튜브만 해가지고는 자기의 입지와 존재감을 나타낼 수 없다. 공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서울시장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김종인 씨가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철수는 그냥 백의 종군하고 협상 없이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들하고 경선을 통해서 거기서 1인 주자로서 선택을 받아야지 안철수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가 빛을 발할 것이다. 광야에서 혼자 맨날 외쳐봐야 뭐해요. 그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김종인 체제니까 어차피 김종인 체제는 의외로 서울시장 보선을 승리하면 오래갑니다. 아무리 수국 꼴통과 유튜브 세력이 흔들어도 우파 유튜버 세력이 흔들어도 정심이라 그러죠. 그죠? 정심이 있는 국민의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국민의힘 시티즌 파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김종인 씨는 안철수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안철수는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이 극우꼴통을 절연을 하며 중도로 가겠다. 즉 국민의힘 과거 보수에서 떨어져 나갔던 집토끼들, 그죠? 집토끼들이 떨어져 나간 산토끼가 된 사람들을 다시 모여들게 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철수는 거기에 가서 보수적인 성향과 중도적인 성향을 혼합해서 경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나오죠? 오세훈이도 나왔고 나경원이도 나왔다. 유승민이 걔는 서울 보선에 안 나와요. 유승민은 참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어? 새로운 대선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대선은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모든 문재인의 악정과 폭정에 의해서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국민들은 구시대 인물을 싫어합니다. 국민들은 항상 그러했어요. 파괴력이 없다는 거죠. 구시대는 확장성도 없고. 주호영의 해프닝, 원내대표 해프닝, 이게 뭐예요? 주호영이가 전번에 18개 상임위에서 법사위 투쟁을 하면서 절로 가서 한 4, 5일 방황을 하다가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라 하고 재실임했고, 요번에는 공수처법 저지 실패했고, 그리고 모든 법이 통과됐고, 심지어 내년 예산안을 100% 민주당이 입맛대로 던져줬음에도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 계략과 업무에 100% 말려 들어갔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주호영이가 그냥 뜬금없이 의원총회에서 나 사퇴한다, 맘대로 해봐라 했더니 재심을 박수로 의결했다, 이런 내용이죠. 저 같은 경우라면은 원내대표 바꿔버립니다. 주호영이가 참 합리적이고 신사적이고 이성적이죠. 그죠?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실리를 가져올 게 참 많았어요. 응? 쉽게 말해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 꼭 우리 편만 강력하게 주장하고 회방 놓을 필요가 있었냐? 어차피 통과될 거. 그러면 이제 추미애가 말이죠, 공수처 위원장을 갖다가 28일로 연기해버렸죠, 그 선출을. 쟤네들은 우리의 약점을 보고 그 판사 출신 2명 공수처장 후보를 갖다 날려버리고 더 강성이고 더 문재인을 보호할 똘끼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거죠. 추미애를 통해서. 그렇죠. 어차피 근데 공수처장 해봐야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되는데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렇게 지금 졸들이 그냥 대권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으니 보십시오. 1%, 2%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합해봐야 5%, 10%도 안 돼. 국민의힘, 야권 다 합해봐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쯤이면은 아무리 윤석열이 있다 그래도 윤석열을 뛰어넘을, 그죠?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10%는 나와야지. 다 1%, 2%, 어떤 사람들은 0%야. 그만큼 국민의힘이 버림을 받고 있다. 야권이 버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한테. 너희들한테 차기 대권은 대한민국을 못 맡겨. 이런 거 다는 거죠. 물론 1대1 구도가 완성되면 또 50대 40, 51대 49의 대결이 펼쳐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후보를 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계획을 해야 된다. 수국골통을 잘라내야 한다는데 그 중심에 수국골통의 중심 세력이 누구냐? 수국골통의 민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주호영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 주호영의 갈짓자 행보, 말은 중도하고 개혁으로 가야 한다 이러면서 뒷다리가 수국골통 유튜브 세력한테 잡혀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주호영이의 원내 전략이고 국민의 혁명을 갖다가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국민은 양극단을 정리하라 그럽니다. 그럼 주호영이는 당연히 중도와 개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주호영이가 간 것이 어디죠? 저는 거구가 없다고 봐요, 이 나라에. 그 거구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고 봐요, 난 그 사람들을. 그곳에 가서 공동대표가 돼 있죠. 여기서부터 주호영의 리더십이 당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초선을 중심으로 재선을 중심으로 그죠? TK 수국골통 몇 명만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주호영에게 비토를 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어? 주호영이가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 막가파 돌진을 못 막아요. 그러나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얻을 게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심정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자 하는 외연 확장을 못한 게 주호영이에요. 수국골통 태극기 세력, 우파 유튜버 세력에 갇혀서. 그게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국민들 다 알아요. 유튜브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럼 지금 어떤 때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순간인데 지탱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1, 2%라도 더블 미친다는 것보다 앞서가고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문재인과 더블 미친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인데 그죠. 당내 전열 정비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근데 주호영이는 계속 김종인 씨하고 대치하는 과정에 대치하는 과정 수국골통에 민원을 받아서 원성을 받아서 강성투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못 얻어내고 김종인 체제만 흔든다는 그런 인식을 국민한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개혁 당원들이나 개혁 보수 당원들이나 초선 재선 의원들이 그들도 역시 민심을 갖고 지역의 민심을 갖고 오는데 그걸 못 볼 리가 없다. 응? 그리고 계속 백전백패고 그죠? 말로만 싸우는데 원내 전략은 실패했죠. 저들이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그 원내 전략의 실패가 뭐냐? 어떨 적에는 유연하게도 가고 어떨 적에는 강하게도 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주호영이가 지금 원내 전략이 실패도 없이 계속 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과거에 패스트트랙 태극기 부대와 강성 우파 유튜버들과 그죠? 광화문 광장과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고고TV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건 알아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우리 과거에 우리를 버렸어. 그거 4.16 2016년 2014년 4.16 세월의 참사부터 버렸어요. 6년 7년 전부터 보수를 버렸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후에 쓴 게 계속 강성 전략이었어요. 반성 없이. 지금도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이 볼 적에는 국민의힘 제거를 갖다가 단죄 처단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나? 문재인이 하는 게 과거 박근혜 세력보다 더 철면피같이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주호영이가 할 것은 투쟁을 하란 말인데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호영이 입에서 계획이란 말이 나오는 적이 별로 없어요. 말만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발길을 향한 곳은 어디예요? 그때 이 친구가 김종인 씨가 사죄한다, 과거를 사죄한다, 이명박 박근혜 9년을 사죄한다고 할 적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초선들이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투쟁하고 있으니 이 끝나고 좀 하십시오. 그죠? 그전에는 사죄 같은 거를 왜 하느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한창 싸우고 있을 때 이 친구가 간 데가 어디예요? 국민의힘 초선들이 싸우고 있고 김종인 씨가 전략을 갖다가 구사하면서 판을 엎으려고 그럴 적에 사과 나중에 하십시오. 사과 나중에 하십시오. 그래서 필리버스터로 우리가 얻은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 그 동력도 못 이어갔어요. 그래서 13일날 사과를 해버렸는데 그때 사과하기 전에 하루인가 전에 말이죠. 하루 이틀 전에 어디 갔어요? 주호영이가 이재호, 김문수 그리고 몇몇 정규재 부산시장 출마 선언했대. 잘 가라.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정규재 너는. 그거 들어봤어요. 정규재의 그 부산 출마 선언문 들어봤는데
이거는 뭐 문재인 까는 것보다 김종인이나 국회의원 국민의힘을 까는 게 더 많아. 이놈은 홍준표 이런 데가 있는데 가가지고 폭정중식 민주정치 비상시국연대 여기서 공동대표를 턱 맡아버려. 그럼 국민의 눈길이 어떻게? 지금 뭐야? 국민이 그 사람들을 버리라 그러는 오히려 거기 가서 공동대표를 맡고 같이 협력을 하고 그러고 있어? 확 돌아서 버렸죠. 그때 이거만 안 갔으면 우리가 문재인과 더블당 지지율, 더블 미친당 지지율 몇 프로는 더 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런 방송했죠. 여기를 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호영이하고 안철수가 비상신국연대 그 늘다리 그 유튜브 세력한테 아이고야 거기 간 거를 그 기점으로 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을 갖다가 막아줄 것이다 제가 그랬죠. 어제 당장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지지율이 갤럽 조사로 2%가 올라가 버렸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국민의힘 초선 또는 재선들이 아니 당의 방침은 국민의힘의 방침, 국민의힘당 방침은 중도 개혁으로 간다는 외연 확장이 확실히 정해졌는데 김종인 체제하에서는 정반대를 해보러 수구 꼴통 속으로 제1야당인 주호영이가 들어가 버렸다. 여기서부터 주호영이에 대한 비토가 나온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호영의 한계인데요. 주호영이가 대구 수성의 당원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고 TK 세력이니 그쪽에서 얼마나 주호영이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김종인한테 협조하냐? 너 왜 국민의힘을 갖다가 집토끼를 버리냐 그러냐? 주호영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 하잖아요. 응? 극우 태극기 부대 사칭 우파 유튜브들과 똑같이 집토끼를 놓칠 수는 없다. 집토끼를 가둬놔야 한다. 님끼리 집토끼가 다 달아났는데 집토끼가 30%나 달아났는데 그 30% 달아난 집토끼를 데려와야지. 무슨 집토끼를 더 갖춰? 그래서 외연 확장을 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계속 줘야 하는데도 초선들은 지금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중진들도 그러고 근데 숙골 몇 명 이런 애들이 중도 개혁이란 말을 안 해. 무조건 문재인 신뢰지다, 문재인 독재다, 좌파다, 그죠? 문재인의 폭정과 전역만 공격하면은 국민의 힘을 성원하겠냐 이 말이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아니 제1야당인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방침은 정강정책도 바꿨고 그죠? 서진정책으로 가고 사과도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격떨이게 가서 말이야 70대 이상의 널수그레에 한 과거의 허명을 갖고 유튜브를 하면서 먹고 사는 그 세력한테 가서 말이야 공동대표를 하다니 그때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전략을 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나오면은 이거 공격하고 저거 하나 나오면 저거 공격하고 이거 하나 나오면 이거 공격하고 그게 한교안 체제도 마찬가지였죠. 무조건 반대만 해 못해 반대해야 될 성격이죠. 근데 전체적인 전략이 없다는 거죠. 큰 그림이 허겁지겁 막기 바꿨다. 막았는데 다 통과되더라.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서 통과되는 것까지는 민주당의 좀 폐양무대한 전형과 독재를 어석 독재를 우리는 아니까. 근데 국민들의 벌칙이 뭐예요? 당하는 거는 너희가 우리가 이해해 주는데 왜 전략도 못 펴고 수국 꼴통하고 우리가 버렸던 세력하고 손잡느냐 하고 주호영이를 비판한 거죠. 나 같으면 주호영이를 갈아버려. 근데 김종인 씨가 비대위장이니까 그리고 지금 그 보선이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이럴 때 갈기도 그렇고 그래도 갈아버려 나는. 개혁 인사를 원내대표로서 어차피 쟤네들이 다 통과시킬 건데 국민 앞으로나 다가나가야지 왜 수국골통으로 손을 잡으러 들어갔냐 이거야 주호영이가.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재선 정도 해가지고 원내대표 맡겨버려. 우리 개혁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당하는 것뿐이 없다. 그런 나는 원내대표로 바꾸겠어요. 내가 국민의힘의 주인이라면. 근데 이 친구 하는 게 뭐야?
계획은 별로 외치지 않고 수국골통하고 손잡고 독재 타도 그걸 누가 인정해줘? 국민이 다 밖에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껌껌바위 아무 전략도 없이 이거 나오면 이거 치고 저거 나오면 저거 치고 이거 나오면 이거 치고 이러다 보니까 악수만 둔다 하는 그거 더블 미친당에게 아무 전략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다. 제가 말씀드리죠. 국민의힘이나 우리 보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잘못해서 잘하고 잘못한 걸 따지지 마시고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정권 헌납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 밟히고 더 뭉개지고 더 무시당하고 더 조롱을 당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다. 근데 더 당하고 더 무시하고 그거는 나타나는데 왜 전체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TK에 처박혔고 돈벌이하는 우파 유튜버 세력하고 접목을 하면서 물리치자 그러냐 말이죠. 다 팽당했고 다 정리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세력인데 그렇잖아요. 홍준표가 아무리 저기서 김종인 체질론대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우파 유튜버 세력은 홍준표도 그러고 김종인은 빨갱이다. 민주당 도움이다. 민주당 엑스맨이다. 국민의힘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지지를 받는 게 몇 프로 돼요? 0. 몇 프로? 1% 뿐이 안 되죠. 그게 국민의 민심인데 왜 주호영이가 거기 들어갔냐 이거죠. 거기서 국민들 확 뺀또가 돌아봤어. 지지 못하겠다.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은 저도 주장하죠. 발표라. 두드려 맞아라. 더 뭉개져라. 응? 우리 과거를 반성하면서 개혁하겠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광화문을 비워라. 근데 주호영이는 엉뚱한 데로 갔죠. 광화문 세력한 데 갔고 4년 동안 하던 그 시잘데없는 투쟁은 맞았어요. 근데 아무 효과도 없고 그 돈 벌어가면서 먹고 사는 유튜브 세력한테 가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뭐야? 지금 뭉개지고 또 뭉개져도 4번이나 그러고 나서도 처리 안 되네? 버려버린다. 여기서 또 황교안이가 튀어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주호영이가 찾아갔어. 태극기 부대를. 그죠? 태극기 부대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론 현상을 주로 보고 있어요. 태극기 부대 찾아갔어. 오늘 황교안이가 또 튀어나와서 참고 참았다. 일어나겠다. 그럼 국민들의 인식이 볼지, 어이구, 저거 뭐야?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원장이는 당대표지만 원내를 갖다가 대표하는 건 주호영이가. 아이고야, 주호영이하고 과거 태극기 부대로 하는, 그러니까 수국 꼴통 극우라고 하는 사람하고 황교안이가 1년 반 동안 거짓을 했는데 또 뭉쳐? 에라 버리자. 그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지금 큰 인물이고 크게 전략을 펼치고 판을 엎자는 전략을 펼쳐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 솔직히. 근데 자꾸 끓는단 말이야. 수국 꼴통 세력들이. 김종인 씨가 60년을 정치를 했어요. 60년을 보수 정권에서 봉헌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애가 툭 튀어나와서 공격하니까 배현진이도 아빠 삼촌 나도 공격학교 다 튀어나왔어. 거기에 주호영이가 합류한 걸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확 넘어질 걸 갖다가 문재인 지지율이 오히려 주호영이나 이런 수국 꼴통들이 지지를 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한 90% 이상이 김종인 체제가 대안이 없다. 김종인 체제 외엔 대안이 없다. 개혁과 중도로 가야 한다고 사과도 지지하고 찬성을 하고 발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몇 명제들이 지금 흔들고 있어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언론들이 자꾸 떠들잖아요. 응? 김종인 씨가 서울 보선을 갖다 성들을 이끌면은 김종인 씨가 임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그건 100%예요. 100%.
제가 처음부터 김종인 체제가 탄생할 때부터 그랬죠. 김종인 체제는 서울 보선을 이기고 서울 보선을 이긴 다음에 대선 후보를 지명해서 대선을 이길 때까지 김종인 씨가 당을 관리해야 된다. 지금 오합지졸로 다 전락했다. 저 패잔병으로 전락했으니 국민의힘이나 야권이 그죠? 그러면은 이걸 언론 기사나 인터넷 찌라시들이 김종인이가 대권 야망을 갖고 있다. 또는 임기 연장의 야망을 갖고 있다. 임기 연장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원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수국 꼴통 당 세력이 문제가 되겠죠. 대권은 뭐 안 가요, 여러분. 내가 100% 확신할게요. 만약에 김종인 씨가 대권을 갖다가 욕심을 내고 나 대권 할래 잃어버리면요. 저는 김종인 씨를 반대하는 방송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김종인 씨가 어떻게든 이게 돛대를 잡고 닷대를 잡고 가려 그러는데 왜 흔들리는가? 수국골통 때문에 흔들리는데 그리고 또 뭐예요? 즉 대체 세력인 대안 인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홍사리 파는 빠져. 고고TV에서 제발 좀. 홍빠들은 진박 친박파보다 더 저질이에요. 진박 친박들은 그래도 박근혜 정신,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았는데 이 홍박들은 아무것도 없어. 홍빠들은 아주 저질이야. 문바보다 오히려 문바와 비슷해. 홍사리는 빠지고 대체 세력이 누구냐? 대권 주자를 말하는 거죠.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이제 서울시장 나왔고, 그죠? 유승민, 오세훈 또 없네? 원희룡은 안 돼. 그러면은 현재 구도로 오세훈이하고 유승민이가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유승민이가 제2 비대위를 하자. 그거 좋은 말이에요. 비대위장은 놔두고 비대위가 지금 존재감이 없으므로 몇 명 더 확실한 비대위를 넘겨놓아서 스피커를 좀 활용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그래 어제 만났다 그러잖아요. 유승민이하고 김종인이가 30분 동안 만났다 그러잖아요. 독대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안이 없단 말이야. 국민들이 인식하는 대안 주자가 윤석열로 가 있고 오세훈, 유승민 안 돼. 그러면은 김종인 체제가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집어넣고 대선 주자를 만들고 외연 확장을 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거야. 무조건. 수국 꼴통들하고 우파 유튜버 세력들은. 그래야 지들이 돈을 먹고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이 이기면은 김종인 씨가 서울시장을 이기면은 연장을 한다. 비대위 연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당대표 체제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김종인 씨가 상황 노릇을 할 상황 또는 좌장 노릇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국민들이 원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서 반발하고 나오겠죠? 차기 대권 주자들이 내가 당대표가 돼서 대권을 먹겠다고 나오겠죠? 기존 보수 우파 세력들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존재감이 없어. 서울시장이 끝날 때까지 얘네들이 존재감이 없어. 그러면 유승민이나 오세훈은 김종인 체제가 서울시장을 갖다 승리하도록 지금 봐고 홍준표는 서울시장을 승리 못하도록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오세훈이나 유승민이가 서울시장 후보를 할 때까지 존재감이 있을 리가 없죠. 그때까지 윤석열은 살아남아 있을 것이고, 그죠? 상수로 있을 것이고, 새로운 대권 주자 인물이 홍정욱이가 3월달까지는 정치 재개 선언을 해야 돼요. 4월 보선 전까지는. 그런데 되겠어요? 김종인 씨가 서울 보선시장을 이긴다면은 오세훈이하고 유승민이가 당 체제를 흔들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흔들겠다는 소리냐? 기자들이 다 정치부 기자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국골동 TK 세력 주호영이 그런 애들이 흔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섬찟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정치공학을 배제하고 하는데. 이것들은 지금 보는 게 정치공학만 계산을 한다고. 근데 공학적으로 선거를 이기는 판은 지금 끝났어요.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렸다니까? 문파 프레임에, 문시 프레임에.
그걸 대항한다고 이쪽도 프레임을 가는 게 수구 꼴통 프레임인데 되지도 않을 걸 하고 있어. 중도 개혁 프레임으로 가야지 이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김종인 체제가 자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종인을 반대하는 체제도 다 지리멸망하고 다 흩어져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기사를 가지고 또 울고 먹고 이러니까 국민들이나 그죠?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한 곳으로 뭉쳐야 되고 안철수는 어떤 식으로 연락해서 김종인 씨한테 만나자 그래서 입당을 해서 거기서 개혁하고 거기서 경선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되고 안철수도 서울시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요번에 당협위원장 뭐 얼마 간다 그러잖아요. 태극기 구태극기 세력 우파 유튜브 세력 다 잘라내야 돼. 김종인 씨는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게 돼요. 서울시장 후보도 서울시장 선거도. 이까지 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